이번 영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공개된 후보 등록 상황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민주당 열세 또는 험지 지역,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지역을 중립적으로 정리하는 선거 정보 영상입니다. 먼저 선거법상 주의할 점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6월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재보궐 14명을 포함해 전국 단위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 보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특정 여론조사 수치를 앞세워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전통적 지역구도, 후보 등록 상황, 무투표 당선 지역, 재보궐선거 구도, 각 당의 전략 지역을 기준으로 판세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호남권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당 강세 속에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는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무투표 당선도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광주 서구청장, 광주 남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건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 조직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호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전체 출마자 63명 가운데 25명이 무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40%입니다. 즉 전남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변수가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입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현직 도지사였던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진짜 봐야 할 포인트는 민주당이 이기느냐만이 아닙니다. 무소속 후보가 어디까지 파고드느냐, 조국 혁신당과 진보정당 후보들이 얼마나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느냐가 호남 선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 강세로 볼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일부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시흥은 민주당 소속 임병택 시장 후보가 단독 등록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수도권 전체를 민주당 강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서울은 부동산, 교통, 한강벨트, 구청장 선거 구도가 함께 움직입니다. 경기는 도지사 선거와 평택을, 안산갑, 하남갑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인천은 시장 선거와 연수갑, 계양을 보궐선거가 같이 움직입니다. 즉 수도권은 민주당 우세 지역도 있지만 경합 지역과 변수 지역이 매우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14곳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성을 목표로 하고 국민의힘은 탈환을 목표로 하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민주당 강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보궐선거는 인물 변수, 단일화 변수, 지역 이슈가 크게 작동합니다. 특히 평택을 부산 북갑, 하남갑, 울산 남구갑 같은 지역은 전국 정치권이 주목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민주당 열세 지역 또는 전통적 험지 지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와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기반이 강한 지역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험지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후보 변수 때문에 단순한 보수 강세 지역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를 민주당이 도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면서도 보수 결집 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대구는 민주당 열세 지역이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역입니다. 경북은 이철우 현 지사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강세 구도가 기본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왔지만 도지사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모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기반이 강하지만 민주당도 여러 차례 승부를 걸어온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선거가 모두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는 서울, 부산, 경남, 강원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현직 지자체장이 맞붙는 구도를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 지점으로 짚었습니다. 부산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이지만 부산 북갑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울산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화 여부, 노동자 표심, 남구갑 보궐선거가 핵심입니다.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와 박완수 현 지사의 구도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세 번째는 강원과 충청 일부 지역입니다. 강원은 현직 프리미엄과 지역 보수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김진태 현 지사와 맞붙는 중요한 도전 지역입니다. 충청권은 완전한 강세도 완전한 열세도 아닙니다.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모두 지역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충청은 정권평가, 지역개발, 교통, 산업, 행정수도, 농촌 민심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민주당 강세나 열세로 단순 분류하기보다 중원경합지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할 지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시장 선거만 보는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 25개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가 함께 움직입니다. 서울의 핵심은 부동산, 교통, 재개발, 한강벨트입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 동작, 강동 같은 지역은 구청장 선거와 시장 선거 메시지가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승리하면 수도권 주도권을 잡는 의미가 있고 국민의힘이 지키면 정권 견제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유권자 지역입니다. 도지사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평택, 안산, 하남 같은 대형 도시 선거가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에 평택을, 안산갑, 하남갑 재보궐선거까지 있습니다. 평택을은 반도체와 미군기지, 신도시 개발이 걸려 있습니다. 안산갑은 산업단지와 청년 일자리, 다문화도시 정책이 핵심입니다. 하남갑은 서울 생활권, 교통, 신도시 개발이 핵심 쟁점입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강세 지역과 경합 지역이 섞여 있어 이번 선거 전체 판세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현 시장과 전재수 후보의 구도입니다. 여기에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부산 민심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부산 북갑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은 시장 선거와 보궐선거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민주당 열세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전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민주당에게 가장 상징적인 험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의 인물 경쟁력 때문에 전국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를 경합 또는 관심 지역으로 보면서도 보수 결집이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대구는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영남에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 지역입니다. 5번째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노동자 표심이 핵심입니다. 이번 울산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화 여부가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표 분산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은 민주당 단독 힘만이 아니라 진보정당과의 관계, 노동 민심, 보수 후보 구도가 함께 작동하는 지역입니다. 6번째는 경남입니다.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와 박완수 현 지사의 구도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통영, 사천 등 도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창원은 제조업과 특례시, 김해와 양산은 동부경남 생활권, 진주와 사천은 서부경남과 항공우주, 거제와 통영은 조선과 관광이 핵심입니다. 경남은 민주당에게 완전한 강세 지역도 아니고 완전한 열세 지역도 아닙니다. 부산, 울산과 함께 PK 민심을 보여주는 핵심 지역입니다. 7번째는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중원 민심으로 불립니다. 대전은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 성격이 강합니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의회 구도가 핵심입니다. 충북은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을 봐야 합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 공주, 부여, 청양, 아산을 보궐선거가 중요합니다. 충청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8번째는 호남의 무소속 변수입니다. 호남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전남 시장군수 후보 중 무소속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는 점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전북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 변수가 있습니다. 광주도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합니다. 호남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에 대한 지역 반응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재보궐선거 14곳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하고 국민의힘은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 평택을, 하남갑, 울산 남구갑, 대구 달성, 광주 광산을, 전북 군산 김제부안 갑을은 각기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 분위기와 국회 의석 구도가 동시에 걸린 선거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 같은 호남권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도 민주당 강세 흐름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를 강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열세 또는 험지 지역은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일부 지역입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은 이번 선거에서 경합 변수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열세 지역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충청권, 호남 무소속 변수 지역 그리고 재보궐선거 14곳입니다. 이번 선거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표현은 단정입니다. 이미 끝났다. 무조건 이긴다.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이런 표현은 선거 해설 영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세로 분류됩니다. 험지로 평가됩니다. 경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선거법 위험을 줄이면서도 정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은 호남입니다. 민주당 험지 지역은 대구, 경북과 PK 일부 지역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충청권 그리고 14곳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이고 2년 뒤 총선까지 가늠할 정치 지형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봐야 할 건 정당 이름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교통이 좋아지는가? 일자리가 생기는가?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줄어드는가? 지역 병원과 학교는 유지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 동네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치는 구호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생활에서 끝납니다. 이번 선거도 결국 생활이 판세를 결정할 것입니다.